와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책을 좋아하고 늘 가까이 하는 저에게는 서울의 다양한 도서관을 다녀보는 것 또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와인 인문학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익숙한 공간이 주는 편안함도 좋지만 때로는 낯선 곳에서 느끼는 새로움으로 더욱 집중해서 책을 볼 수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서관과 함께 바로 옆에 기념관도 위치해 있어서 더욱 방문 가치가 더하는 공간인 송기정 문화도서관과 기념관을 함께 소개시켜드리는 콘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송기정 문화도서관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로 외관부터 감성적이고 예뻐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 앞에 작은 산책로는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출품작입니다. 입구에는 물의 정원이란 이름의 연못과 작은 분수가 있는데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며 붉은 벽을 감싸는 담쟁이와 작품들로 꾸며진 정원과 외관은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도 외관만큼 감각적이고 분위기 좋게 꾸며져 있어 책을 읽기에도 휴식을 하기에도 좋으며 다양한 종류의 전기 간행물도 있어 관심 있는 분야의 잡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송기정 문화도서관은 각 분야에 어울리게 꾸며진 공간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고 카페 같은 분위기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송기정 문화도서관은 규모가 꽤 커서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2호선 충정로역에서 도보로 접근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날 3시간 정도 집중해서 책을 보고 이제 바로 옆에 위치한 송기정 기념관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우승자 1912년 8월 29일 신의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송기정 선수는 운동에 뛰어난 자질이 있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머니는 헐거운 여자 고무신을 신기기도 했지만 그는 고무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새끼줄로 묶어 발등이 까지고 피가 나도록 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통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운동회 날 말없이 학교에 가 아들이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된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임에도 아들에게 운동화를 사다 주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사주신 육상화는 일본 사람들이 양말 대신 신던 엄지발가락이 따로 갈라져 있던 외버선 모양의 신발로 고무 밑창을 댄 것이었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그 운동화를 신고 신의주 대표로 출전하여 우승을 해 육상 선수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난하여 보통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생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소년기에 접어든 송기정 선수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날품팔이 보따리를 들고 신의주 밤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과일, 군고구마, 군밤 등을 팔고 다녀야 했습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의주 상업학교에서 육상선수로 입학 제의가 있었으나 가정형편상 진학을 하지 못하고 인쇄소 허드렛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푼 받지 않는 공원에 불과했던 소녀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때 자신을 보통학교에서 지도했던 이일선 선생이 일본에 가면 운동과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하여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낮에는 음식점 배달을, 밤에는 운동을 하며 생활할 수 있었지만 학업은 할 수 없었기에 결국 다시 한국에 돌아와 신의주에서 공무를 취급하는 동일 상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일이 끝난 후에도 달리기 훈련을 계속하면서 최고의 육상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시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평안도의 대표 선수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때도 이쯤이었습니다. 19세 때인 1931년 10월 양정에 입학하기 몇 개월 전 송기정 선수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의 평안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의 5000m 달리기에서 전국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6분 3초의 기록으로 1위를 기록합니다. 다음 해인 1932년 3월 그는 생애 첫 마라톤 시험대에 오릅니다. 일종의 하프 마라톤이었던 동아일보 주최 경영 마라톤에서 1위 변형안에 이어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며
장래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두 경기의 공식적인 성적으로 당시 양정 육상부원이었던 고향 선배 황대선에게 부탁해 나이를 2살 줄여 힘들게 입학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송기정 선수는 대부분의 선수 생활을 양정 소속으로 지냈으며 올림픽 우승으로 양정 고보에서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하였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선수 생활에서 특징으로는 800, 1500, 5000, 1000m 등의 중장거리 부분에 관한 기초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나갔다는 점입니다. 또한 400m 등의 단거리 경주도 출전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에 필요한 순발력과 스피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전념할 무렵에 1935년에 치른 경기 일정을 살펴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42.195km를 완주한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35년 3월 21일, 4월 3일, 4월 28일, 5월 18일, 9월 29일, 10월 20일, 11월 3일에 열린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사실은 놀라움 이전에 상식을 초월한 기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 초인적인 기량이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을 서너 달 앞둔 시점에서도 4월 18일 마라톤에서 완주 및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송기정 선수는 큰 대회에 강한 선수였습니다. 선수로서 꼭 인정받아야 하는 중요 경기에서 어김없이 대기록을 세웠고 베를린 올림픽 예선을 겸한 1935년 전 일본 마라톤 대회에서는 2시간 26분 41초로 1위, 11월의 베이징 신궁 대회에서도 2시간 26분 41초로 1위로 입상했습니다. 특히 송기정 선수는 마의 30분 벽이 깨지지 않았던 올림픽 기록을 포함해 세계 신기록을 갱신해 나갔습니다. 1935년 11월 메이지 신궁 대회는 송기정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운 자랑스러운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송기정 선수와 우리 민족에겐 가슴 아픈 날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워 시상식에 오른 송기정 선수의 귓가에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탠드의 관중들도 이에 맞춰 재창하고 있었습니다. 시상대 위에 홀로 우뚝 선 송기정 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일본의 호치 신문은 1935년 11월 4일자에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표창대 위에 올려진 손구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고개를 숙이고 스탠드에 관중이 부르는 국가에 묻혀 조용히 눈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서러움과 분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국가 연주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양정 응원 단석 바로 밑 필드에 있던 인솔교사 김현창에게 달려간 송기정 선수는 우리말로 선생님, 왜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습니까? 어째서 기미가요가 조선의 국가입니까?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일본 기자들이 송기정 선수가 왜 저렇게 울고 있냐고 물어왔고 함께 울고 있던 김현창은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게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라며 둘러대야 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육상 대표팀에 들어간 손기정, 남승용 선수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올림픽 대표단에 조선인이 있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했는데 마라톤에는 2명이나 들어가 있어 어떻게든 둘 중에 한 명을 떨어뜨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둘은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일본 대표단의 조선인이 7명이었는데 세계 신기록을 여러 차례 세우고 있던 역도의 남수일, 그때 막강함을 자랑하고 있던 레슬링의 황병관 등은 아예 뽑지 않았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훗날 돌이켰습니다. 더 많은 조선인들이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일본 체육 관계자들이 조선 선수들이 많이 뽑히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부당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936년 6월 3일 아침 조선체육회장 윤치호, 올림픽 선수단 총무 이상백, 총독부 항무국의 정상희, 양정 고보 교장 안종원, 교감 서봉훈 등이 모여 송기정 남승용 두 선수의 격려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대표이기 이전에 조선 청년으로서의 기계를
온 천하에 알려주기 바란다는 격려사에 반드시 훌륭히 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에 보답하고 해외에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의 뜨거운 응원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늘 자중의 정신을 잊지 않고 힘껏 싸우겠습니다. 라고 답해 듣는 만국의 안을 담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4일 오후 3시 반 서울역에는 수업을 단축하고 모인 양정고보 전 교생과 교직원들, 조선 육상 관계자, 일반 승객으로 인해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환호 소리가 서울역을 뒤흔드는 가운데 경의선에 몸을 실은 마라톤 선수들은 대륙횡단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송기정 남승 선수를 실은 경의선 열차는 북으로 송기정 선수의 고향인 신의주를 향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내달렸습니다. 신의주의 열차가 멈춰서자 이들을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송기정 군 만세, 남승용 군 만세, 올림픽 마라톤 선수 만세. 이들을 보려고 플랫폼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두 선수는 목매인 작별 인사를 건넸고 발차를 알리는 기적 소리가 울리자 또다시 환호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차 시간이 긴 안동에서 송기정 선수는 가족과 만나 인사를 나눴고 다시 열차는 당시 일본이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 으뜸의 상공도시인 봉천 그리고 수도인 신경, 하얼빈을 거쳐 8일 소련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만주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일행은 시베리아 철도로 갈아타서 모스크바까지 8일 동안 달려야 했습니다. 14일 밤 모스크바에 도착하였고 대표단은 15일 밤 다시 열차에 몸을 싣고 모스크바로 출발,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거쳐 17일 아침 베를린의 프리드리 역에 도착했습니다. 프리드리 역에는 독일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들과 많은 일본인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박수로 송기정 일행을 맞이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대사관 직원의 다음 말에 송기정과 남승우 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째서 마라톤에는 조센징이 2명이나 끼어 있어? 두 선수는 분노의 치를 떨며 일본인의 오만과 편견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지에서 훈련을 하며 올림픽을 기다리던 일본 대표팀은 어떻게 해서든 송기정 선수와 남승우 선수 중 한 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회를 18일 앞두고 30km의 선발전을 또 한 번 치릅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할 시기에 이 같은 무모한 마라톤 레이스를 강행한 결과 결국 몸이 좋지 않았던 일본인 선수 스티키가 도중 포기, 탈락하게 되고 반칙으로 샛길로 달리기까지 한 시우 아쿠가 3위를 하게 되어 송기정 선수와 남승우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실 이미 올림픽 출전 엔트리는 7월 22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오후 3시 3분 30도의 무더운 날씨에 태양은 장렬하고 있을 때 출발 총성이 울렸습니다. 관중석에 들썩임과 동시에 56명의 선수는 한 덩어리가 되어 스타트 라인을 떠났으며 선수들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한 바퀴 반을 돌아 운동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할 무렵에는 긴 줄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들 단거리 선수인 양 엄청난 속도였으며 하얀색 정구 모자를 둘러쓴 자바라의 모습은 아무것도 쓰지 않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하얀 정구 모자 하나가 야구공처럼 날아가는 것 같았으며 다른 선수들의 터무니없는 속도에 당황했던 송기정 선수는 2.3km의 페리스트라의 철교 아래를 뛰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내 기록을 믿자. 어차피 마라톤은 혼자 뛰는 거니까 남들에게 동요되지 말자. 페이스를 잃지 말고 달리자. 대장정의 두려운 출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0km 지점에서도 선두는 여전히 하얀 정구 모자의 자바라였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10km 지점에서 선두 그룹에 있던 영국의 하퍼 선수를 만났습니다. 하퍼는 자바라가 오버페이스로 곧 무너질 거라 예상하며 1위 아니면 2위를 확신한 채 자신의 페이스에 충실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송기정 선수가 뒤에서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더니 그를 앞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퍼는 천천히 달리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의 손짓에는 이제 곧 자바라가 무너질 테니 우리가 1, 2위다. 페이스 조절해서 같이 뛰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하퍼와 같이 달리면서도 항상 하퍼보다 두 서너 발 정도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반환점을 통과하는 순간 드디어 그는 길동무 앞으로 대여섯 걸음 벗어나 피치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앞에 자바라가 나타났습니다. 25km 지점이었습니다. 이때 중위권에 처져 있던 남승용은 여러 선수를 차례로 따돌리고 역주에 역주를 거듭하여 8위로 진입했습니다. 오르막길이 최대 고비였습니다. 마지막 고통이 온몸을 통해 얼굴 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안구가 터질 듯 했으며 발이 부어올라 통증이 심했고
하지만 강렬한 태양빛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분 동안 달렸고 드디어 오르막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42.195km 중에서 단지 2.195km가 남았습니다. 선두에서는 마라토너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남아있는 거리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우승에 대한 확신과 안도감으로 더욱 힘이 솟는 법입니다. 송기정 선수는 우승의 확률이 높은 35km 지점을 넘어 40km 지나자 우승에 대해 거의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메인 스타디움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립박수와 환호 속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결승 테이프를 향해 반바퀴를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승리를 만끽하는 여유를 부리는 대신 단거리 주자처럼 전력 질주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맹수가 달려들듯 테이프를 끊는 그의 왼손에 결승 테이프가 잡혔습니다. 2시간 29분 19초 2, 42.1km가 끝났습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제공식대회에 마일 30분 벽을 깨뜨린 의미 있는 대기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분이 넘어서야 영국의 하퍼가 2시간 31분 23초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 뒤로 남승용이 2시간 31분 42초로 들어오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송기정의 우승은 우리 결의가 지니고 있는 힘의 확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 집에서 튀어나와 거리를 달렸습니다.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 자리 잡은 동아, 조선, 각 신문사 앞에 마련된 속보판에서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송기정의 올림픽 마라톤 재패가 가져온 열광은 서울뿐만 아니라 한반도 곳곳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뒷날 송기정의 메이지 대학 후배인 신도아는 송기정 선배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 우승을 차지했을 때 나는 개성 중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결의가 놓여있던 어려운 시대 상황 탓도 있었겠지만 아마 앞으로도 송기정만치 우리 민족을 감동시키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돌이켰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